그리고 개구장의 고백법도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고백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 받아줄 각이다 하면 열심히 스트레칭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원래 A는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 같은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최근에 피부 관리 좀 받았는데 좀 멋있어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전구 같다고요? 각설하고 오늘은 턱관절 근육 짧아짐과 개구장이 뿐만 아니라 통증, 소리에 효과적인 스트레칭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근육의 전체 길이로 늘어나는 것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인해 장시간 크게 벌리지 못하는 경우 근육이 전체 길이로 늘어나지 못하는 시간도 길어져 근육도 거기에 맞게 적응해 근육의 길이 자체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를 근정지성 경축이라 부르고 개구장의 원인 중 하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근정지성 경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근육의 길이가 유지되는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붙어 있습니다. 힘줄 안에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골지건기가, 그리고 근육 안에는 근방추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근육이 전체 길이로 늘어날 때 골지건은 자극을 받아 근방추 보고 근육 이완을 하도록 지시를 해 근육이 이완이 되고 동시에 근육의 전체 길이를 확립시키게 됩니다. 이를 역신장 반사라 부르고 짧아진 근육의 최적 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하품은 우리의 씹는 근육의 길이를 늘려줘 그 길이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 근육의 통증이나 관절의 통증이 유발된다면 그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크기에 고개를 숙여서 작게 하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맞물림 변화와 관련이 있는 근육의 짧아짐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턱관절 치료를 위해 전방 위치 장치를 사용할 경우 이 램프를 타고 환자의 턱도 앞으로 내민 상태가 되는데요. 디스크와 아래턱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입을 벌려 턱의 걸림이 해소된 상태에서 이 램프를 타고 입을 다물면서 아래턱은 디스크 밑에 위치하게 되지만 동시에 턱이 앞으로 나온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아래턱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을 디스크가 잘 받아줄 수 있게 되지만 근육 관점에서 어떨까요? 원래 앞으로 빠져있는 디스크가 재이치되도록 입을 벌리고 디스크가 다시 빠지기 전까지만 입을 담은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인데, 원래의 위치에서는 외측 익돌근 하두가 완전히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방 위치 장치를 착용한 경우는 턱이 그 앞에 위치하고 있어 외측 익돌근 하두가 짧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외측 익돌근 하두가 어떤 근육이라고 했었죠? 바로 턱을 앞으로 내미는 근육이라고 했었죠. 즉, 이 장치를 오랫동안 끼고 있으면 장치를 빼도 이 근육이 짧아진 상태가 지속되어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고 어금니가 붕 뜰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장치를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전방 위치 장치는 반드시 잘 때만 7시간 내외로 장착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육의 짧아짐이 있는 환자의 병력을 살펴봅시다. 환자는 통증, 아래턱 골절로 인한 위아래 턱 고정, 기타 수술로 입을 충분히 벌리지 못하는 기간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 지금은 그 원인 자체는 해소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더 이상 없더라도 입이 크게 벌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개구리로 비유하면 원래 높이 뛸 수 있는 개구리가 나무로 높이 뛰지 못하게 막고 오랜 기간 흐른다면 나무를 치운다고 해도 여전히 높이 못 뛰게 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근육의 짧아짐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근육의 짧아짐을 유발하는 초기 원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이 여전히 존재하면 치료 시작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원인 요소를 제거하고 난 후 근육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최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근육의 원래 안정기를 찾기 위해선 수주가 걸리니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해야 하고요. 만약 근육을 늘려감에 있어 통증이 유발된다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보호성 근긴장에 의해 치료가 도루묵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적 치료 첫 번째로 꽃받침 스트레칭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디테일을 묻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한번 디테일을 보강해서
다시 설명드릴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아래턱에 대고 저항을 느끼며 입을 벌린 상태에서 턱은 더 벌리려고 하고 손은 이를 못 벌리게 막는 건데요. 횟수는 외우기 쉽게 손가락 모양대로 1을 연상해 한 번 할 때 10번, 나머지는 666 운동과 마찬가지로 하루 6회, 한 번 할 때 6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 한 애청자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덕분에 저도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꽃받침 스트레칭은 턱에 손을 받치고 통증이 없는 만큼 최대한 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당히 조금만 벌리고 그 상태에서 턱은 벌리려고 하고 손가락은 이를 막는 걸로 버티는 걸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이 6초의 의미도 막는 걸 6초간 버티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꽃받침 스트레칭의 정식 명칭은 개구저항 운동, 등척성 운동의 한 종류인데요. 여기서 등은 같다, 척은 길이, 즉 근육의 길이가 유지되는 운동을 말합니다. 등척성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플랭크, 이러한 등척성 운동은 대부분의 근육에서 시행하기 쉬우며 재활 운동 초기에 많이 쓰이고요. 등장성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장력이 같다, 즉 힘이 같다는 의미로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덤벨 운동 같은 게 있겠죠. 꽃받침 스트레칭, 횟수 외우는 법과 하는 법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으니 열심히 하실 거죠? 물도 열심히 주시고요. 방금 설명드린 꽃받침 스트레칭은 개구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근육통, 중추성 매개근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이 운동이 청소년에서 성년 초반에게 통증이 없고 턱에서 소리만 나는 경우 턱관절 관련 인대, 관절면, 관절을 지탱해주는 근육을 강화해 디스크 빠짐의 저항성을 높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구장애 치료편에서 설명드린 수동적 신장운동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증이 없는 한에서 입을 최대한 벌리고 엄지와 검지를 크로스해 위아래 앞니 사이에 대고 손의 힘으로 벌려주는 운동입니다. 이때 벌린 상태를 15초 유지하고 다시 풀어주고 3회 반복, 하루 총 3번 반복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적혀있는 문헌도 있지만 1, 2초만 유지하고 4회 반복, 하루 6번 하라는 문헌도 존재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괜찮습니다. 다만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전자는 완전 통증이 없을 때 근육의 짧아짐만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근육을 늘려주고 싶을 때 효과적이고 후자는 통증이나 염증 반응이 조금이라도 염려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증이 없는 선에서 그 지속 시간을 본인에게 맞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개구장애 고백법도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고백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 받아줄 각이다 하면 열심히 스트레칭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원래 A는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 같은 거잖아요. 이 운동법은 통증이 아예 없는 경우에 시도하거나 단순 근육통일 때 얼음찜질과 같이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운동 모두 수일 또는 수주 내에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일정 기간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보너스로 더 설명드리면 이 꽃받침 스트레칭과 수동적 신장 운동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꽃받침 스트레칭을 하기 전과 후로 수동적 신장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턱의 운동이 제한된 경우 이런 식으로 옆으로 미는 방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만 자주 적용되진 않습니다. 보조요법을 넘어가면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초음파나 온열요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시 운동 횟수를 줄이거나 강도를 줄이는 등 본인에게 맞게 적당히 그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근섬유성 경축이라고 근육 조직 내 유착이 발생하거나 섬유성 조직으로 인해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근육에 감염이 일어나는 근염이나 직접적인 근육 외상에 뒤이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력상 장기간의 운동 제한은 있지만 통증은 존재하지 않고요. 환자는 장기간 개구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개구 제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통성 개구 제한이 특징적이고요. 반대로 측방 운동은 정상입니다. 최적 치료는 이완된 근육을 수술로 분리하는 것이며 그 외의 근육은 근정지성 경축이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스트레칭 2개를 그 이후 시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근육의 짧아짐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근육의 섬유조직이 달라붙어 생긴 것인지는 치료 결과로 거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로 근육의 길이가 회복되었다면 전자, 아니라면 후자인 것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전체로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